작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사태. 일명 빌라왕이라는 악질적인 임대인들에 의해서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같은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사기 사건 비율이 오르며 이른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입니다. V8, 장영자 사건 등 이대의 사기 사건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국내에서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국내 황당한 사기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옛날 1962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중앙캐비넷이라는 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A양은 회사의 업무 때문에 50만원, 현재 환율로는 약 400만원가량의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제1은행 남대문 지점을 방문한 직원은 수표를 교환한 돈뭉치를 가방에 넣고 전차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때 갑자기 직원의 등 뒤에서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는 남대문 경찰서의 김영사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방금 교환하신 수표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그녀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딱히 겁을 주려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같이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도중 직원은 혹시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도 무심하게 사무적인 말투로 직원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감옥에 가는 것을 아닐까 하고는 정신이 점차 아득해졌습니다. 김영사는 직원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뒤 전화로 중앙캐비넷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장을 찾은 뒤 오늘 현금으로 교환하시려고 한 수표가 부도가 난 수표로 조회가 되니 경찰서에 오셔서 해명을 좀 하셔야겠다는 연락을 남긴 뒤 직원을 데리고 건물 5층에 위치한 정복의 형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을 의자에 앉힌 뒤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절차라며 직원의 한쪽 손과 의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과정에서 돈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돈뭉치를 집어들고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수갑을 차고 의자에 묶여있던 직원은 김 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경찰서에 더군다나 수갑을 차고 묶여있으니 겁이 나고 절망한 마음에 빠졌습니다. 김 형사가 오면 뭐든지 아는 대로 다 답하자고 다짐하며 김 형사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김 형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붙잡혀 있는 것이 이상해서 지나가는 다른 형사에게 김 형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으나 다른 형사는 의아해하며 이곳에는 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차분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는 자기를 데리고 왔던 김 형사라는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김 형사라고 속인 그 사기꾼은 대담하게도 경찰서 안까지 직원을 데려와 수갑으로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돈을 들고는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대담한 사기 사건에 자존심이 상한 경찰이 전력을 다해 움직여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이 범인은 놀랍게도 과거 부산에서 경찰에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경찰 사칭에 머무르지 않았는데요. 여죄를 조사한 결과 그는 총 4개의 이름을 쓰고 있었고 이름별로 명함을 비롯해 각종 전문적인 자료를 구비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 우체국 직원, 경찰 등 직업도 다양하게 행세를 하였는데요.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 중에 동명이인이 등장하자 어느 여대생에게 자신을 경찰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자라고 속이고 약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 강남구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 유모 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인인 조모 씨에게 빌려서 매장 전시용으로 사용하던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길가에 잠깐 주차해 놓은 사이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 남우 씨가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 한 대뿐인 차량이었고 보험사는 유 씨가 제출한 세금 계산서 등을 토대로 차량의 가치가 2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보험사에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협상 끝에 받아낸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비교적 싼 금액에 해결했다고 생각한 보험사는 얼마 뒤 황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아간 롤스로이스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는 한모 씨가 새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 씨는 실소유주 관련 서류 원본을 내보이며 엉뚱한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대신 타갔으니 내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다그쳤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졌는데 사건의 진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유 씨는 물론 자동차를 빌려준 두 씨, 사고를 낸 나 씨, 후에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나타난 한 씨까지
4명 모두가 나란히 짜고 보험 사기를 벌였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조 씨는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한 씨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는데 정기 악화로 이를 갚을 자신이 없던 두 사람은 보험 사기로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한 씨에게 제안했고 나 씨를 끌어들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문제는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유 씨와 조 씨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한 씨에게 넘겼는데 애초 3천만 원을 받기로 했던 한 씨가 불만을 품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 관련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자기 혼자 차지하기 위해 민원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약속과 달리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큰 폭으로 오른 나 씨가 범행을 실토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사채업자가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나선 덕분에 표면화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기장을 비롯해서 수시로 신분을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인 실제 미국 사기꾼의 행적을 다룬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속인 가짜 하버드 의대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서 씨의 학력은 정작 중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는데요. 그를 체포한 서울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 씨는 천재 사기꾼이라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서 씨는 2006년도에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닌 가짜 의사 행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서 씨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대학병원 의사인 것처럼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미니홈피에 의학 관련 영문글을 올리며 의사들이 많은 미국 유학생 친목 사이트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하버드 의대 마크가 붙어있는 의사 가운을 입고 가짜 명함까지 제작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단한 점은 정식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의학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의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동행한 진짜 의사들마저도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의학적 지식에 속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주변에 자신의 가짜 인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국내 대기업 경영자의 이름으로 저장해놓고는 친척에게 전화가 오면 마치 재벌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곤 했습니다. 서 씨는 2012년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그 여자에게 미국에서 결혼식까지 약속하는 등 생활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뜯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 씨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갑자기 잠적을 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약혼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서 씨를 붙잡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행세를 했는지 잡히는 당일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 우리나라의 황당하고 기막힌 사기꾼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기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사기 범죄, 특히 금융범죄 형량을 보면 5천억대 사기를 친 슐라마이스라는 사기꾼은 무려 8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제2의 조이팔이라고 불리는 1조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르고도 15년형을 선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금액 대비 너무나도 어이없이 다른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확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기징역 상한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다 같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합범죄에 있어 그중 가장 큰 형량의 죄만을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종의 다른 범죄를 고려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기징역 상한이 존재하여 50년이 최대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명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형량이 오히려 감감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 법이 바뀐다는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마도 저쪽에 높으신 자리분들이 단체로 사기라도 당해야 바뀌려나요? 오늘의 세모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